안녕하십니까. 백승정입니다. 지난 연초부터 코로나 사태, 4월 15일 총선, 그리고 재난지원금 논란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림으로써 우리 관심은 온통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십성 기사로 드러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알고 있는 소위 그 드루킹 사건에 대한 2심 재판부가 열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의 그 법학자로서 시사점이 있다고 봐서, 특히 어떤 그 사법부의 독립, 사법이 정치화 논란과 관련해서 시사점이 있겠다 해가지고 오늘 주제를 재판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드루킹 사건 특검팀과 김경수 지사 변호인 간에 다음 같은 주장을 시작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4시간 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언론기관의 전언입니다. 특검이 재판장 앞에서 김 지사는 3차례나 드루킹이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받습니다라고 하자, 김경수 지사 변호인 측이 김 지사는 썬풀 운동만 했습니다. 드루킹이 불법 댓글 조작을 하고 김 지사에게 혐의를 씌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닭갈비 식사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다투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 시연을 받는지는 이 사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뤄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닭갈비를 사가지고 가서 먹었고, 이후 드루킹 강연을 듣느라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식당 영수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특검은 드루킹 일당은 물론 김 지사도 2심 이전엔 닭갈비 식사 얘기도 안 꺼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은 지난 2월 바뀐 새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 재판부는 지난 1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새 재판부로선 선임 재판부가 했던 심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날 벌어진 공방이 새로운 장면이 아닌 이전 재판부의 심리와 다름없는 소위 재방송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닭갈비 공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 로그인 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닭갈비 식사가 있었어도 킹크랩 시연 참관이 가능했다고 보고 시연 참관이란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 1, 2심을 계속 취재해왔던 중앙일간지 기자들이나 관심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날 이걸 왜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기록만 봐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은 대선과 관련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가리는 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선거 재판은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70조에 의하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이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이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각각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 조 제목에서는 선거범위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당사자의 소송 수행상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사자의 의사, 태도에 의해 적용이 어느 정도까지는 배제 완화시킬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공공의 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행 규정이라는 뜻도 규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규정 내용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2심 재판부가요. 특히 이 규정은 무자격자가 공직을 유지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입법 취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든 현재 2심 재판부든 앞으로 대법원이든 유무죄 여부에 대한 고민도 공직선거법 270조가 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니면 법관은 헌법 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리하고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심리 절차를 재반복 진행함으로써 재판이 한정없이 길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렇다, 지사가 임기를 다 채우고도 결론이 안 나겠다라는 비아냥스러운 말이 오고 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1심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 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 이내로 법정 기한을 지켜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의 경우는 심리기간이 2년을 넘어 재판부가 바뀌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젠 재판부가 내린 잠정 결론마저 무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새 재판부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내에서도 정권 실세와 실세라 과연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범 드루킹이 댓글 조작 혐의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재판은 2심 들어 주심과 재판장의 갈등설 등 여러 구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도 공공연히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법관은 헌법 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므로 재판부 내에서 이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정 기간 내에 조율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간을 준수해서 조율해서 재판하는 것도 법원이 몫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법원이 재판이란 소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보고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법원이 재판에 어떤 특정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 과연 국민들이 알아서 승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서 사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을 심판하려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일반 국민을 위해서도 이 사건 심리 경과를 우리가 보듯이 위법을 무릅쓰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는지 또한 묻고 싶을 뿐입니다. 최근 사법부의 정치화가 도를 넘는 추세가 역력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도는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법의 정치화 문제를 쉽게 넘나드는 사법부의 경향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 대화와 타협이 대의정치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대의정치가 약화되거나 마비되고 국민의 의사결정 참여는 왜곡되거나 봉쇄될 수밖에 없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행정사법 권력이 암울한 소위 카르텔 형성이 노골화될 경우 사법부가 집권 세력에게는 관대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의 취지를 무섭게 하는 카르텔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위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에 대한 향후 판결의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주는 시사점 전혀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가 권력이 신여가 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사법주의가 빈 껍데기로 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라건대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 못지않게 사법부의 정치화를 더 노골적으로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최근에 더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2심 심리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건대 가능하다면 사법의 정치화가 기우심에 불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로서 드러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질서의 미래를 예단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 모두가 그런 점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27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기간 엄수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가 올곧은 판결을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